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셨는데 네. 날이 더워지면 아이고 밥 먹는 것도 귀찮다. 맞아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여름철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땀도 많이 흘리죠. 에너지도 많이 쓰죠. 잘 챙겨야 됩니다. 네, 그쪽 댁도 그러시군요. 네. 먹는 건 귀찮은데 누가 갖다 주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억지로 이렇게 맛있게 네, 드시죠. 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여름에는 특별한 보양식들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양식보다 더 좋은 게 매일매일 먹는 끼니 좀 더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까, 맞아요. 그런 고민들 아마 하실 텐데요. 특히 또 요즘처럼 더울 때 입맛도 많이 없어지고 이럴 때 특별한 여름 반찬 하나 있으면 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여름철 김치죠. 열무김치를 비롯해서요. 네.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름철 맛내기 비법까지 저희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네. 맛있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치 냄새가 진동을 그러니까요. 해서 저희는 맞는데 군침 돕니다.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군침이 많이 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여름 때 입맛 없을 때 네. 생각나는 엄마표 반찬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여름에는 뭐 진한 반찬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여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김치 아닌가 생각인데 여름에 먹는 김치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열무김치도 좋아하고요, 알타리 김치. 특히나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간혹 한 번씩 그 오이소박이를 해주거든요. 아하. 그러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찬물에 물 말아서 그냥 먹어도 그것만 그렇게 먹어도. 먹으면 보양식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름에는 다른 반찬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가스불 키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꺼내서 그냥 먹는데 저는 고구마 때 김치. 네. 거의 된장으로 무쳐도 맛있고 예. 그것이 늘 생각나고 또 녹아. 음. 아마 그냥 시안에서 우와, 손으로 그냥 뜩뜩 속 파갖고 맞아요. 톡톡톡 썰어가지고 방금 무쳐낸 거 시원해. 배고파요. 네. 지금 배고픕니다. 아유. 배가 네. 고프네. 지금 이 시간 아침 먹고 돌아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입맛 당긴다 하시는 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나 나만의 소울푸드가 있기 마련인데요.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엄마가 해주셨던 거. 맞아요. 추억 속 그 맛. 맞아요. 그런 반찬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아마 함께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 그리운 엄마의 맛을 추억하게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주인공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 연구가이자 김치 명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를 사랑하고 김치 담글 때 제일 행복한 여자 김치명인 박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허순심님. 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온 허순심입니다. 네, 네.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재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물김치를 제일 잘 담그고 김치 담는 걸 취미로 여길 정도로 매일 김치를 잘 담는 임재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말이죠. 김치를 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성들은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도 남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긴 그럼요. 하니까. 근데 김치 담글 그 시기가 되면 일단 머리부터 아프잖아요. 그럼요.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은 김치와 함께 할 때 김치 담글 때 가장 즐겁다고 말씀을 하시는 행복하다.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에 있어서 음식에 관한 한 최고인 세 분을 모셨는데 일단 이 세 분을 모시고 보니 와, 이분의 가족들이면은 내가 가족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며느님이나 따님들께 혹시 반찬 잘 해주시나요, 박 교수님? 네, 방금 반찬 배달하고 왔습니다. 어머머머머. 어제 가서 네. 열무김치 담은 거 하고 네. 깻잎 장아찌 하고 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장모님이 시어머니가 음식 갖다 줄 때를 제일 행복해하는 사위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순씨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어제 부쳤습니다. 네. 네, 오이 피클, 열무김치, 알타리 무김치 네. 해서 어제 부쳤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미 따님 며느님 댁으로 이제 음식이 도착을 했고 임재숙님은 어떠세요? 저는 불행하게도 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인데 네. 장가간 아들은 며느리 취향 맞춰야 되니까 네. 가져가도록 아, 예. 보내드린
그냥 가져가도록.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사실 또 자식들도 그렇지만 아까 살짝 나왔습니다만 며느리 사위들도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예. 뭐 저는 또 사위 입장이니까. 네. 혹시 사위 있으신 분들 네, 예. 사이가 있는데 뭐라 그러나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마누라가 가끔 미울 때도 마누라가 미워도 장모님이 반찬을 갖다 온다 생각하면은 마누라가 예뻐진다라고 가끔 농담을 합니다. 아, 네. 네.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 반찬을 장모가 해줄 때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오늘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장모님. 예.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네. 다른 두 분 혹시 네, 저도 사이가 둘이 있는데요. 네. 사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아주 용돈도 잘 주고 또 음식을 해서 보내면 네.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주 어머니 음식은 최고다고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늘 이제 또 용돈 주고 그러니까 더 해주죠. 그래서 우리 사이들은 더욱더 저를 사랑하고 아주 그냥 음식을 좋아하니까 저를 많이 사랑합니다. 예. 예. 임재숙 씨는 이게 사위는 없으시고 며느리 저는 있으시잖아요. 며느리 하나 이제 큰애만 장가 가서 며느리 있는데 네. 어려운지 와서 덜컥덜컥 가져가기를 좀 주저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와서 갖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와서 뭐 냉장고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가져갑니다. 예. 며느님은 어떤 반찬을 주로 좋아하시던가요? 저희 집에서 담는 김치를 가장 좋아해요. 역시 그래서 김치. 예, 네. 물김치 특히 좋아해서 예, 뭐 담으면 항상 가져가면서 좀 미안하니까 이제 좀 주저거리는 것처럼 네. 하고 가져갑니다. 예. 아,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연로하셔서 이제는 네. 이제 반찬을 얻어먹기는 좀 그렇고 요즘에 이제 형수님이 좀 갖다 주거든요. 어. 여름철 되면은 이제 뭐 김장김치도 이제 줬지만은 여름철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한 차대씩 갖다 주거든요. 그 알타리하고 열무김치 같은 걸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보다도 훨씬 맛있게 잘 담그세요, 우리 형수님이. 그래서 감독님 말씀이 약간 위험한데요. 집사람보다 훨씬 잘하신다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인정해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니 뭐 정리가 됐으면. 예, 네. 저 확실합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네. 형수님이 정말 잘 담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주시는데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형수님 고맙습니다. 좀 김치 온 지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오고 있었는데. 예. 야, 저는 이제 친정 엄마도 연로하셔갖고 김치를 안 담그고 네. 그래서 김치 준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네. 임재숙 선생님 댁 빈집 있습디요? 그 옆으로 가서 김치 좀 얻어 먹으려고. 옆집으로 이사 오십시오. 네. 아니 근데 지역마다 네, 이게 맞아요. 농산물이 좀 달라갖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열무 김치라도 맛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인 맛인지 궁금하네요, 세 분. 예, 예. 일단 허순심님이 여수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박기수님은 저는 친정과 시댁이 진도입니다. 진도. 진도. 진도에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열무김치를 늘 맛있게 여름이면 맛있게 먹는데 콩밭 속에 있는 열무 있죠? 네. 네. 콩밭 속에 하나씩 뿌려놓는 열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여름 땡볕 딱 받고 자란 열무를 이렇게 뽑아서 열무김치를 담으면 그 하우스에서 자란 열무하고는 차원이 좀 틀릴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무를 어머님이 콩밭에서 뽑아다가 절구통에 들들 갈아가지고 네. 풋고추 들들 갈아서 담아주는 그 열무김치 아주 맛있게. 예. 네. 박기수님은 진도시고요. 허순심님은 여수. 네. 네. 여수인데 우리 아까 며느리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다 그래. 아, 네. 네, 다 맛있다 그래. 하여튼 뭐든지 주면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져갑니다. 아주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임재숙님께서는 부친께서 아버님이 고향이 평양이시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양이세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사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늘상 주문이 많으셨죠. 네. 근데 저희 엄마는 담양이 고향이신데 어찌나 솜씨가 좋으신지 그 비율을 다 맞추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물김치를 먹고 살았어요. 1년 내내? 네네. 쉬운 거 아닌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인데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조금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그 평양 갔다 오신 분들이 냉면이 기심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슴슴하면서 국물이 좀 자작거리고 국물이 좀 많은 그런 물김치를 정말 1년 내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시집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고 살더라고요. 익숙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집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세 분이 지내시는 거 고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손맛은 다르지만 이런 맛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김치는 그래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세 분이 준비한 음식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김치는 바로 여름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 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열무김치입니다. 어떠세요? 좋아하십니까? 아유 없어서 못 먹죠. 진짜 아삭아삭한 그 식감도 그렇고요. 네. 그 먹었을 때 그 혀끝을 딱 자극하는 네. 정말 이렇게 팽 도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입맛이 확 도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야 열무김치 아마 다들 좋아하실 텐데 저희가 세 분 앞에도 네. 살짝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해주셔서 열무김치가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패널 두 분께도 저희가 드렸으니까요. 말씀 나누면서 네. 배웠게 예, 좀 예, 드시죠. 즐기시면서. 네. 아, 표정 너무 밝아 보이십니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네. 이 세 분이서 각기 이렇게 또 스타일로 이게 그 김치를 담궜는데 네. 제 머릿속에 열무김치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 열무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틀려요. 아, 세 달라요. 가지가 그렇죠, 다 그렇죠. 틀리네요. 오, 자 뭐가 그래? 다른지 그러면 지금부터 네, 그래서 하나씩 명인인가 봐요. 이게.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이 준비해온 열무 김치도 이제 양쪽에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네. 보고 있는데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뭐가 승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방법도 맛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겠죠. 자, 비법이 다른데요. 박기순 씨의 열무 김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보이듯이 아주 초록하죠? 초록초록합니다. 열무하고 얼갈이를 같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담는 풋고추 열무김치인데요. 약간의 얼큰한 풋고추와 또 맵지 않은 풋고추를 같이 섞어서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거칠거칠하게 갈아가지고 국물에 찹쌀죽 아니 밀가루죽을 밀가루죽을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담근 풋고추 열무김치인데요. 네. 익으면 칼칼하면서 걸쭉하면서 보리밥에 탁 올려서 고추장 한 숟가락, 네. 참기름 한 스푼 넣어가지고 슥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는 그런 풋고추 열무김치를 담궈봤습니다. 네. 네. 풋고추 열무김치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사실 또 전라도 김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젓갈이잖아요. 그렇죠. 젓갈을 참 잘 쓰기 때문에 네. 맛깔난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열무김치에도 젓갈이 특별히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배추김치를 담글 때는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3가지 정도의 젓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열무김치에도 젓갈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넣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우젓 약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네, 담고요. 약간의 2% 부족하다 맛이 그럴 때는 액젓 한두 방울 넣어가지고 한두 방울? 네, 넣어가지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열무김치에도 약간의 젓갈이 들어가는 것도 뭐 기호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맛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치 담글 때 풋고추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하게 갈아서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라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풋고추를 갈아서 넣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보성 쪽이라든가 공 이런 쪽에도 이렇게 풋고추를 갈아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담그는 그런 열무김치들 많이 담궈 먹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억했던 생각했던 그런 열무김치는 뭐 고춧가루 등등등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는 열무김치가 대중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임재숙 선생님도 그렇고 허신 선생님도 그렇고 김치에는 다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각각의 담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탕수육도 소스를 찍어 먹니 부어 먹니 아 이거 네. 중요하거든요. 찍먹 부먹에 대한 논쟁들이 많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열무김치도 갓 담았을 때 약간 그 얼얼한 아랄한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좀 푹 익어서 시큼한 이런 맛이 더 좋다 하는 분들도 저요. 계시. 아, 그러세요? 저는 익은 거. 예. 저는 전자예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네. 저는요. 저는 정은아 아나운서하고 좀 식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담았을 막 때? 담아서 네. 푸근한 냄새가 나는. 네. 근데 이 세 개의 열무를 먹어봤는데 네. 열무도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게. 그 원래 열무가 똑같지 않습니까?
다 틀리죠. 틀리나요? 어찌 틀려요.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진도에 나온 열무와 네. 또 여수에서 나온 열무가 또 틀린가 봐요. 아니 씨는 똑같습니다. 아 그런지. 예, 씨는 근데 똑같은데 맛이 다 틀려. 예, 알싸하고 풋풋한 냄새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국물이 좀 자각자각한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예. 먼저 그러고 드시면 어찌합니까? 지금 우리 박기순 선생님 열무김치를 드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한 번씩 예. 드시라니 아, 내가 감독님 아직 미안합니다. 설명을 안 들었어요, 두 분 또. 아 그래요? 나 3개 다 먹어버렸어 한 번에. 다 드시고 하셨어요? 아 제가 원래 이 먹는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네네. 순서를 못 지켜보네 이거. 큰일 순서를 났는데. 못 지켜보네. 아 여기 먹어봤는데 예. 알싸하니 좋아요. 알싸하니 저는 이렇게 좋다. 풋고추 갈아서 하는 거 곡성에서 클 때는 네. 안 네. 먹어봤어요. 아. 그래서 20살 넘어서 고흥 가니까 이걸 처음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칠맛이 인공이라고 하는 건 느낄 수가 없는데 감칠맛이 확 돕니다. 이 풋고추로 한 거. 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세 가지 것을 다 드시면 어쩌요. 아니 나는 일단 무조건 다 먹고 나서 얘기를 하고 들어갈 일단 김치를 네, 드실 스타일부터 감독님께서는 지금 뷔페식으로 세 개를 다 맛보셨고요. 그만큼 보고만 있어도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세 개를 먼저 네. 먹어봤더니 느낌이 열무도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참을 수가 없는. 네. 네. 자 일단 박기순님의 열무 김치부터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네. 허선심님. 네. 저는 그 여름에는 열무김치가 최고 김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담은 것도 다 각각이고 우리 박기순님. 박기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무김치는 그냥 그 풋고추를 갈아서 이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다 열무김치는 풋고추를 다 갈아 넣어요. 예. 근데 저도 풋고추를 갈아 넣었지만 저는 그냥 익은 건고추가 아니고 생고추를 갈아 넣어서 오. 자박자박하는 자박김치로 담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물도 많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또 저기 감자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감자하고 보리밥 감자. 네, 감자하고 보리밥을 갈아 넣으면 그 감자에 있는 전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념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갖고 뭐 감자가 전분이 딱 어우러져서 그 맑으면 물도 나오지도 않고 자박자박 그냥 그대로 익으면서 잘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에는 시원한 맛으로 보리하고 감자를 갈아서 넣어서 저는 담습니다. 네. 그리고 건고추가 아니고 생고추, 익은 네. 고추를 갈아서 넣어서 색깔이 조금 곱습니다. 생고추를 갈아 넣으면 맛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선한 맛이 납니다. 아, 좀 더 네, 신선한. 네, 신선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의 특징이 삶은 감자였잖아요. 네, 그거는 삶은 감자. 그렇죠. 여수식인가요? 아니면 허순심님 식인가요? 아니 제가 이제 여름에는 그 찹쌀죽보다는 네. 가벼운 보리하고 감자를 삶아서 갈아 넣으니까 아주 그냥 잘 어울려져서 자박자박하면서 저 김치가 자박자박 김치입니다. 오늘 자박자박하면서 네. 담백하니 그래서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쭉 봤을 때 모습만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무김치와 가장 가까운 게 우리 허순심님 김치인데 네. 특징이라고 하면 생고추 그리고 삶은 감자를 감자. 갈았다는 거. 예. 야 이거 특이한데 두 분은 지금 드셔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자박자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물 안에 약간 물기 안에가 약간 고소한 냄새가 살짝 나요. 그 냄새가 감자인가 감자 봐요. 냄새일까요? 이게 감자인가 저는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생고추를 갈아서 이렇게 살짝 매운 기가 있어서 더 밥을 땡겨요. 밥을 얼른 묵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매운 예. 청양고추를 갈아 넣기 때문에 예, 예. 색깔이 그렇죠. 예,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생고추하고. 끝맛이 약간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박기순 선생님 열무김치는 맥주 안주에도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허순심 어머니 그 무조건 밥에다 밥. 먹어야 돼. 저희가 밥도 같이 드렸으니까요. 같이 그렇게. 드셔도 돼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말하니라고. 밥을 더 부르는 오. 허순심님의 열무 예. 김치였습니다. 밥도둑이네요. 예, 예. 그리고 간은 저도 새우젓하고 아. 액젓을 조금 넣어서 네. 그렇게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무도 액젓이 좀 들어가면 더 맛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소금을 넣으면 좀 쓴맛이 나지만은 예, 예. 액젓하고 저는 새우젓을 새우젓을 갈아 넣은 것이 아니라 새우젓을 끓여서 넣습니다. 네. 끓여서 끓여서요? 국물. 오. 내가 왜 열무김치를 담으면 내 김치에서는 약간 쓴맛이 날까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주부님들 네, 맞아요. 적어 맞아. 두시면 상당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명인분들의 팁입니다. 심지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임재숙님 열무김치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 제 열무김치는 국물이 좀 예, 예. 많아서 네. 저는 물김치에 물빛깔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빛깔. 네, 빛깔을 다 먹을 때까지 이 빛깔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열무가 예전에는 콩밭에 심어서 노지 것들이 맛있었어요. 네. 근데 딸기가 어느 순간 봄과일이 돼버리듯이 그렇죠. 열무도 너무 하우스에서만 키우니까 전부 봄 쪽으로만 열무가 몰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5월 달이 제일 열무 적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열무가 뻗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무 좀 약간 뻗심을 네. 주기 위해서 여기 쌈배추를 같이 넣어요. 네. 그러면 국물이 좀 더 시원하고 좀 부드럽고 그래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양 홍고추를 네. 가는데 대신 저는 그 피망을 꼭 넣습니다. 피망이 색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다 먹을 때까지 이 주황색 물빛이 그대로 남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그 왜 풋고추를 갈아서 네. 넣었는데 이걸 거른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박기순 씨는 그대로 넣으시는 거고 네. 네. 임재숙님은 걸어서. 넣었다가 네. 거르는 거고 이게 맛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 김치들은 약간 자박자박해서 국물이 많지 않은데 네. 저는 국물이 좀 많은 김치입니다. 그래서 국물이 많은 걸 건더기를 다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다 먹을 때까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국물을 좀 걸릅니다. 그래서 네. 깔끔하게 하고 또 국수를 삶거나 밥을 말아 먹거나 청밥 말아 먹어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수 삶을 때도 쓰고 그래서 물이 좀 많기 때문에 양념을 꼭 걸러서 네. 씁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배추가 배추, 좀 보이거든요. 예. 네? 배춧잎이 배추. 좀 보이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쌈배추 속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국물도 배추가 사실 국물이 좀 시원하게 만드는 채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같이 섞이면 국물도 시원하고 저는 국물이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물도 시원하고 둘이 이렇게 조금 뻗신 열무도 배추하고 같이 씹으면 식감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속대만 쌈배추 속대만 넣어서 담습니다. 네. 세 분의 스타일이 다 다르면서도 네. 다 맛깔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임재숙님 김치의 특징은 이제 고추를 거른 다음에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런 김치의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 뷔페식으로 드셔서 감독님 입 안에 맛의 차이가 지금 느껴지실지 아니, 모르겠는데. 다시 먹어봤어요. 네. 아, 다시 예. 처음부터. 네. 네네. 다시 처음부터. 바닥이 보여 바닥이 바닥이 아니 다시 먹어봤는데 예. 확실히 그 개성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그 열무 맛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 국물 맛이라든지 양념 맛에가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다 좋네요 저는요. 다 좋아요. 물김치 예. 맛이 딱 먹으면 네. 차서 시원한 게 아니고 진짜 시원한 그 맛이 바로 확 와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매운 그 고추 맛도 싹 돌고 이것은 국수 삶아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이 새 그 열무김치를 놓고 이 맛이 어떤 맛이 좋냐, 어떤 맛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이 내가 볼 때 질문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뭘 먹어도 끝내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뭘 먹어도 끝내줘요. 정말 색깔이 다양한 세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딱 보시고 내 취향은 이거다라고 네. 하셨을 때 그 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네. 근데 공통적인 거 하나는 열무가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열무가 있어야 맛있는 열무김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세 분께 좀 여쭤볼게요. 좋은 열무를 고르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열무를 골라야 될까요? 열무하면 뭐 어찌됐든 간에 채소는 신선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재료라는 거는 뭐 어떤 재료든지 다 신선하고 싱싱하고 좋은 거라야 되는데 열무 같은 경우도 이 대가 약간 좀 통통하면서 맑은 초록이 아닌 조금 진한 초록 대가 진한 초록. 대가 그리고 약간 가는 것보다도 약간 통통하면서도 좀 힘이 있는. 근데 이 계절을 잘못 저기 하면 이렇게 좀 뻗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교양이면 좀 통통하면서 이 이파리가 길이까지 해서 한 25cm, 30cm 이내에
열무가 가장 적절하게 더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담아본 경험으로는 네. 네, 그 정도 길이 그리고 신선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그 뿌리가 좀 통통하게 있는 것도 네. 괜찮고요. 그런 열무가 맛있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열무를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여야죠. 중요하죠. 김치 담그실 때. 너무 중요하죠. 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단계가 바로 절이는 단계거든요. 허순심님께는 어떻게 얼마나 절여야지 잘 하는 것인지를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가장 절이는 건 어렵습니다. 네. 소금을 많이 하면 짜고요. 네. 또 적게 하면 하루 내에 있어도 간이 안 죽습니다. 네. 소금이 들어가야만이 절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에서 5월 나오는 그 열무는 아주 부드럽고 통통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은 통통한 걸 살라니까 너무 억세더라고요. 그래서 담아갖고 이걸 못 갖고 질겨서 놔두고 다시 어제 가서 가는 것을 사왔습니다. 가는 것을 다시 사갖고 와서 이거 담가갖고 온 겁니다. 너무 억세가지고 지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냥 뿌리가 좀 통통하고 저기 그 줄기가 통통해도 부드러운 거 있거든요. 네. 근데 5월이 벗어나니까 아주 억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느라도 조금 더 부드럽다 싶어서 가는 걸 사왔는데 네. 그 간은 어쩌냐 그러면 이렇게 퉁근 거 간하고 또 이렇게 약한 거 간하고 또 달라요. 똑같이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통통한 것은 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이렇게 약한 것은 수간을 조금 한 40분 정도 하면은 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소금물에다 일단은 간을 합니다. 소금물에다 담가서 건져서 해야 온 전체적으로 열무가 간이 딱 아, 묻어나잖아요. 네. 묻어나면 전체. 그렇죠. 네, 소금 그러면 물에다. 네. 물에다 건져서 다시 소금을 뿌려서 절입니다. 그러면은 통통한 것은 1시간 정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가는 것은 한 40분 정도 되면 되고요. 그 대신 그 양을 따라서 조금 적절히 해야 되지요. 적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게 나는 싱겁게 먹어야지. 나 짠 거 싫어. 그리고 적게 해놓으면 하루 내서 날 쳐다보고 있어요. 절대 간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적게 하고 또 억센 건 조금 많이 해서 한 1시간 내지 한 40분 정도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잘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담글 때도 이거 열무는 너무 주물러도 풋내 나서 못 먹습니다. 그죠? 뚜적뚜적해. 풋내가 나면 이것도 풋내가 납니다. 저 허순심님 그 버무리는 건 제가 임재숙님께 좀 여쭤보려고 아 그래요? 하거든요. 예. 지금 임재숙님도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박기수님 댁에 가서는 열무를 샀고요. 골랐고요. 허순심님 댁에 가서는 지금 절였습니다. 절였어요. 예, 자, 예. 이제 버무려 볼까요? 네. 저는 물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 주부님들이 물김치 물을 부어야 되는 김치는 이걸 절이는 걸 금방 절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채소일수록 잘 절여져야만이 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 않으면 금방 노래지고 열무김치가 잘 담는다고 하는 열무김치는 다 먹을 때까지 푸르름이 안 네. 죽어야 네. 잘 담는 김치입니다. 근데 풋으로 그냥 금방 절이게 되면 이게 금방 노래져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 간이 다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절임 다 잘하시겠지만 저는 통째 절여서 나중에 맞는 크기로 자르거든요. 근데 네. 통째 절일 때 소금물에서 줄기 쪽만 좀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약간 더 푸르러지고 네. 간도 더 빨리 배고 그 통통해도 좀 억셈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물을 붓기 때문에 네. 양념 걸른 첫 번째 양념 걸른 거에 약간 버물려서 잠시 1~2시간 정도 뒀다가 나중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야 열무에 간이 들고 맛있어집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버무리는 과정이 네. 그 세 분 다 좀 특별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임재숙님 같은 경우에는 버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버무릴 때 너무 치대서 이렇게 막 만져서 하면 네. 열무는 뭐 간할 때도 물론 풋내를 죽이기 위해서 잘 간해야 되겠지만 버무릴 때도 손이 아무튼 많이 가서 움직이게 되면 손이 너무 풋내 가면 안 나요. 된다. 네. 아, 풋내 그래서 난다고. 네 가볍게 버무려야 풋내가 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열무는 절임이 잘 돼야 풋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세 분이 말씀하실 때 네네. 저희 엄마께서
김치 담그셨을 때 그 모습이 지금 자꾸 연상이 돼서요. 소금도 이렇게 뿌리시고 네, 이렇게 네. 버무리실 때도 이렇게 성글성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 그 방법이었군요. 네, 네. 자, 세 분의 열무김치 만나봤고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여름김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나만의 여름김치. 나만의. 네. 오. 세 분께서 여름이 되면 꼭 만든다는 김치가 있는데요. 박계순 씨께서 준비한 나만의 여름김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저만의 여름 물김치라고 하면은 얼갈이하고 네. 오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부어서 그럼 오이 향과 얼갈이 배추의 향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오이 향이 좀 진하기 때문에 오이 향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이하고 얼갈이하고 같이 담는 오이 얼갈이 열무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갈이 같은 경우에는 열무랑 섞어서 그렇죠. 김치로 네.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얼갈이 오이 물김치. 네.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직접 그런가요? 만드신 건가요? 네, 특이한가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담궈 먹고 있는 걸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안 드셔보셨어요? 네. 아, 네. 오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가 여름에는 정말 좋은 채소고 우리의 식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이만 담으면 왠지 그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김치다 하면은 배추 종류나 열무 정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어우러지게끔 열무보다는 얼갈이가 조금 더 이 고소한 맛이 좀 더 얼갈이. 나거든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담은 물김치인데요. 네. 이거를 담을 때는 사실 이제 오이는 좀 소금물에 데쳐서 절이고요. 얼갈이는 그냥 소금물에 절여서 건져가지고 같이 그리고 이제 국물은 여러 가지 이제 김치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늘, 양파, 무, 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갈아가지고 얘도 이제 물김치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면보에 국물을 좀 짜가지고 그리고 소금 간으로 국물을 간을 맞추고 그래서 담은 열무김치, 얼갈이 김치, 얼갈이 예, 김치. 얼갈이 오이 그래서 여기다도 물김치. 마찬가지로 국수를 말아 먹는다거나 뭐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하면은 여름에는 정말 그 더운 여름에는 김치만큼 좋은 거는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김치가 우리 밥상에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지만은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담궈서 먹으면 다른 보약보다 이 김치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이 반찬, 김치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모양으로만 보면 뭐 한정식에서 이거 하나 메인 맞아요. 요리처럼 요리예요, 주 요리. 요리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얼갈이 오이 오이 물김치. 물김치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순심님께서 나만의 여름김치 역시 여수라서요. 갓 물김치를 준비를 해주셨죠. 네, 소개를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저는 유일하게 여수 산다고 해서 물김치, 간물김치를 또 담아 왔습니다. 네. 간물김치는 이제 다 이제 담가서 드시지만은 또 이렇게 갓김치는 네. 제 몸에서 보랏빛이 나서 아주 보기도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름에 국수를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돌산은 그 유명하게 그 갓이 많이 나온대요. 아까 그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해남 갓이 더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마음 상하셨어. 아니 고운 갓이 더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산갓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었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분장실에서 제가 예. 옛날에 이제 고흥갓 제가 먹어보니까 예. 저는 주로 이제 그 돌산갓을 많이 먹어왔었어요. 예. 이게 가서 하면은 돌산갓만 인 줄 알았더니 고흥갓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 먹어보니까 색다른 맛이더라. 이제 그랬더니 좀 듣고만 계셨구만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오마이갓 갓은 돌산이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제 갓은 네. 이제 사면이 바다라 해가지고 해양 기후로 인해서 품질 좋은 갓이 생산됩니다. 네. 여수는. 네. 그런데 이제 여수가 갓이 유명하다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 돌산갓이라고 팔라고요. 왜냐? 하도 유명하니까 어디 고흥에서 나온다든지 해남에서 나온다든지 순천에 나오는데 전부 다 돌산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산갓이 순천도 오고 저런 데도 오고 다 가구나 했더니 그 지역에서 나는 갓을 갖다가 돌산갓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더 판매가 더 잘 된답니다. 왜냐 하도 유명하기 돌산이 때문에. 유명하니까. 예. 유명세. 그래서 돌산은 유명한 겁니까? 다 사면이 바다라서 가보면 전부 다 여름이면 이 갓
밭입니다. 그러면 갓으로 또 인해서 유명한 건 저희가 생활. 알겠고요. 예. 돌산 갓으로 물김치를 하면 물김치를.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좋다기보다는 갓은 다 이제 물론 이제 마찬가지지만 더 좋은 것은 그 해양 교류를 받아서 아까 네. 좋은 품질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하고 5월 달이 갓이 제일 맛있어요. 실은 부드럽고. 네. 근데 지금은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더우니까 갓이 빳빳하니 섬유질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도 너무 지금 익지 않는 걸 갖고 왔습니다만 아니 보기에 그냥 하나도 맛이 없게 보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주 맛있어 하나다 보입니다. 맛없게 보이지만은 익으면 그냥 그 깊은 맛이 네. 갓의 깊은 맛이 어울려져서 맛있는 김치로 변합니다. 그 갓김치는 생으로도 먹고 익으면 먹고 푹 익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일하게 돌산서 왔기 여수서 왔기 때문에 물김치로 갓김치로 물김치를 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준심님 그 여수 돌산 갓김치 유명한 건 이제 뭐 모르는 분들 안 갓김치는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죠. 네. 약간 그 알싸한 맛 때문에 물김치로는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방법을 좀 소개해 예. 주세요. 그 홍것으로도 그냥 갓김치로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부드러운 것은 더 맛있고 이렇게 섬유질이 좀 많은 것은 조금 더 아삭거리기를 덜 하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홍가스를 담아 넣으면 색깔이 너무 우리 시선을 사로잡아서 네.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냥 맛이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지만 보기에 아니 무슨 김치가 물을 들였다냐 어디서 뭐 색소물을 탔다냐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15년도에 그거 김치 네. 축제 나갔을 때 홍가시라서. 예, 네. 저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색깔이 이렇게 갓에서 나오냐고 무슨 물을 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체 우리도 담아보면 어째서 갓이 저렇게 좋은 물이 이쁜 물이 우리가 타도 저렇게는 이쁘게는 안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더 어떻게 담아요, 그뭐? 어떻게 담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김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료를 갈아서 우리도 걸릅니다. 걸러서. 왜냐하면 이제 안 그리고 그냥 맛있어요 다. 그냥 다 그것도 영양분이기 때문에 맛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싹 걸러서 국물로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갓에는 찰밥으로 찰로 네, 찹쌀로 죽을 찹쌀로. 푹 끓여가지고 네. 그 국물로 김치를 담습니다. 유일하게 딴 것은 다 찹쌀을 안 써도 이 간물김치는 꼭 찹쌀 죽을 푹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양념을 만들어서 짜갖고 깨끗이 이렇게 맑은 물로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금으로도 일단은 간을 하지요. 간을 하고 또 이제 그 매실액도 있지만 저는 매실액이 아니고 양파 효소 네. 그 물을 넣으면 더 신선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갓김치는 여수 돌산.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아까 이제 잠시 내가 그 고흥 가서 한번 먹어본 거예요. 그 먹어봤는데 실은 저는 거의 여수 갓김치를 갖다 먹어요. 제가 계속 먹는데 그 홍갓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가요. 색상이 너무 좋아요. 홍갓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맛을 안 봐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뻐요. 그러죠. 이게 입으로 들어갔을 때 어쨌겠어요. 그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갓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갓도 먹어보고 저 갓도 먹어보다 하다 보니까 고흥까지 갔던 것입니다. 네. 네, 수습을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갓김치 다들 좋아하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네. 아, 너무 궁금해요, 저 물김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궁금합니다, 저 갓김치. 일단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 갓 물김치는 또 흔히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김치가 더 낫다 못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유, 아니라 그럼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여러 지역의 맛을 봤더니 여수 김치만 맛보다가 이쪽 지역을 보니까 여기도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네. 거고 맞아요. 그 말씀을 이제 여수가 고향이시다 보니까 허순심님께서는 약간 서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재숙 씨께서 준비한 나만의 여름 김치는 여름 동치미네요. 네. 그 요즘엔 뭐 배추나 무가 연중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맑은 깨끗한 국물에 동치미가 필요로 하는 게
아버님이 냉면을 꼭 즐겨 드시거든요. 네, 날만 조금만 더워지기 시작하면 냉면 좀 해 먹자 맨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제 배추하고 무하고 들어가는 맑은 그냥 김치예요. 근데 이제 워낙 어머님 솜씨가 좋으셔서 이렇게 이쁘게 말아서 국물을 내 가지고 이걸 그 냉면에 드실 때 위에다 고명으로도 올려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겠다. 너무 만드는 예쁘지 방법을 않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네요. 만드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배추를 통배추를 한 입씩 떼요. 네. 그래야 한 입씩 말기 때문에 네. 그래서 25cm를 넘겨야 이게 말아지거든요. 그래서 25cm 된 그 배추를 약간 소금물에 담궜다가 줄기 쪽만 살짝 소금을 뿌려서 한 1시간 정도 절입니다. 그럼 줄기가 부드러워져야 이게 말아지거든요. 김밥처럼. 그래서 그렇게 간이 되면 무는 채 썰어요. 그래서 무에 모든 양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에 마늘, 생강 또 풀을 쓰는데 저희가 김치를 담아서 하루 이틀 정도에 익어버리면 풀을 넣습니다. 근데 동치미가 담아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익는다. 이럴 때는 풀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담아서 한 2, 3일 안에 먹을 수 있게 익는다. 이럴 때만 풀국을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쌀죽으로 풀국 넣어서 약간 그 무채에다가 양념을 합니다. 그래서 무채 넣고 고명으로 뭐 속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파하고 홍고추 넣어서 김밥처럼 맙니다. 그래서 말아서 쭉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더기하고 국물이 익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루 요즘 어제 그제 날씨는 너무 더워서 제가 하루 놔뒀더니 너무 익었어요. 그래서 한 4-5시간 정도 둔 다음에 국물은 따로 만들어서 국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그래도 최소한 한 5일 정도는 버텨야 이게 맛이 드는데 조금 덜 버티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국물은 국물대로 또 이제 고기 삶아서 그 냉면 육수하고 섞어가지고 냉면 먹으면서 이거 고명을 올려서 먹습니다. 네. 아니 뭐 쉽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막상 설명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밥 쌀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배추 한 입에 네. 무채 얹고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파 색깔 파 넣고 빨간 고추 조금 넣고 돌돌돌. 다시 무채 좀 올려서 그냥 김밥처럼 네. 말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딱 고정되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국물 부으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보기에 워낙 화려해서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냉면이나 뭐 고기랑 같이 이렇게 해도 곁들여도 좋은 반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보시면서 애주가이시다 보니까 안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열무김치를 먹으시고 국물 못하는 게 탁 드는 마시면은 네. 그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요. 해장용으로 참 예, 좋죠. 아주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국물 맛에 빠져서 다른 음식 먹지도 않고 네.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만약에 김치를 하나 배울 수 있는 팁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동치미를 배우고 싶어요. 아, 동치미를?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더 아니 그 다른 거 말고 동치미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그렇다면 지금보다 술을 더 드시겠다는 아니, 의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이게 우리 그 전라도 김치는 네. 다 이제 세 분 나오셨지만은 어떤 김치도 정말 맛있어요. 뭐 타 지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들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동치미를 딱 먹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못해요. 왜요? 이게 남들이 보면 오메 김치 300포기씩 담고 생겼는데 일평생 김치랑은 담아본 적 없고 제가 라면을 끓이잖아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라면조차도. 진짜? 이 타고나기를 똥손으로 타고나가지고 하고 늘 김치 이렇게 잘 담으신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타고났다 이거는 집안 내력이거나 그저 타고난 거죠. 저는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거죠. 기능이기 때문에 10번만 담으면 잘 담아집니다. 해보세요. 아, 10번이요? 네, 한 실패를 김치를 해야. 10번만 담아보시면 네, 네. 자기 김치 됩니다. 실패를 해야 담글 수 있어요. 한 번씩 네. 들어볼게요. 예, 한 그 번씩. 진지하게 좀 네, 말씀해 네, 네. 주세요. 지정남 씨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대요. 박 교수님은 원래 그러면 음식을 잘 하셨나요? 아니 뭐 원래 잘했다라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음식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고 네. 늘 옆에서 지켜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요리 실습을 하고 와서 한번 만들어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저도 요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늘 대소사 일에 가서 참여하시면서 음식하는 것에 많이 관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퇴색하고요. 하면 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담고 실패하고 두 번 담고 실패하면은 분명히 세 번째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순심 님도 원래 좀 네. 요리를 잘 하셨죠? 예,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한의사 있었어요. 그래 부하게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머니가 잘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잘하셨을까. 그러면 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제가 따라다녔어요.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이 잘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바느질도 잘하셨어요. 그러냐 저도 의상실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너는 바느질은 하지 마라. 눈이 언능 나빠진다. 근데 딱 우리 어머니 유전자를 닮아고 똑 닮아갖고 바느질 잘하지 음식 잘하지. 모든 거 하나씩 다 잘합니다. 그래 어디 안 가네요. 네. 정말로 잘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쩌고 타고나시네. 아주 막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장 담갔지요. 고추장 담갔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 먹고 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니 저희 방송 하기 전에는 가장 긴장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실 말씀 다 편하게 하고 네. 계십니다. 자 임재숙님께서는 이제 아버님 고향이 평양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음식을 좀 그렇죠. 잘하셨을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 6개월 전까지 김치를 담으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본인 음식에 대한 그 자부가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밉게 담는 그 김치도 싫어하시고 반찬이 정말 조금 배우셨더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내일 시험인데도 오늘 일을 시킵니다, 저를. 그래서 뭐 부각도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물부각 같은 거 하셔도 깨 뿌려라, 뭐대라, 조금 잘못하면 시집 못 간다 그러고 막 나무래시면서 그렇게 음식에 대한 본인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김치를 잘 담는다고 해도 네. 노상 칭찬을 못 받죠, 어머님.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신 어머니 밑에서 제가 그때는 그게 노동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세 분이 분명 지정남 씨도 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세 분이 원래 잘하셨던 거고요. 네. 그걸 듣고 계신 지정남 씨 표정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애저녁에 포기하고 옆집으로 이사 가는 걸로. 네,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정남 씨께서 네. 지난 여름에는 불옆에 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요리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음식은 뭐 많이 먹고 많이 해봐야 느는 거 모두가 알고 맞아요.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네. 나만의 여름 밑반찬 이 세 분이 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름에는 불옆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름 그 반찬 재료를 구할 때도 많이 힘들게 움직이면 담기도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성비 쉽게. 좋은 것들, 가성비 갑 재료들로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맛도 당연하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박예순 씨께서 준비한 여름 채소가 깻잎이네요. 네, 깻잎. 깻잎입니다. 네. 네. 이 깻잎 여름에 나는 채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정말 여름에는 각양각색의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깻잎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깻잎을 가지고
반찬을 하면 뭐 어떤 것을 해 먹어도 깻잎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깻잎 반찬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만들어 온 게 깻잎 장아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거는 액젓과 간장을 이용해서 양념을 만드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 간장이 3스푼이면 액젓 딱 2스푼 넣고 마늘 듬뿍 넣고 그리고 참깨, 참기름만 넣어가지고 양념을 만들고요. 깻잎은 아까 우리 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양념 생깻잎에다 발라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오래 두고 먹으면 맛이 약간의 익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장아찌 같은 경우는 데쳤습니다. 깻잎을 삶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깻잎을 한번 익힌 다음에 건져서 물기를 꼭 짜고 그냥 뭐 이게 한 장씩 양념을 바르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장씩 넣고도 한 숟가락 뚝 퍼서 양념 올리고 또 여러 장 넣고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 간장 소스 속에 쑥 당기게끔 해놨다가 드시면은 오래 먹어도 변질도 없으면서 여름에는 정말 있으면 아주 좋은 밑반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다 밥도둑 준비했지만요. 네. 방금 깻잎 이렇게 뚜껑 딱 여는 순간 밥에 말아 먹어야 싸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역시 여름 대표적인 밥도둑이잖아요. 네,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깻잎 향이 또 한번 데쳤기 때문에 진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맛있습니다. 밥에 올려서 맛있네. 드시면 따뜻한 밥, 찬밥, 물밥 네. 가리지 않고 올려서 드시면 맛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흔히 장아찌는 좀 오래 있다가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네. 어느 정도 있다가 먹을 수 있어요?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 하는 순간 바로 하면서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바로. 예. 네. 야, 이 정도면은 저희가 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저희 집은 엄마가 20년간 깻잎 농사를 지었어요. 예. 이런 반찬은 안 해주셨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잘 들었지? 깻잎은 내가 사갖고 갈 테니까 하여튼 방법만 잘 보라고 말해.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네. 향이 확 오는데 너무 네. 좋아요. 예. 아,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느껴지는 향과 옆에서 씹으실 때 아니 저는 감독님 소리 다 들리거든요. 아삭아삭 소리가 들립니까? 아까 열무 드실 때 그 아삭 소리가 아 진짜 들려서 맛있어요. 예. 다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네. 무엇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맞아요. 빨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게 큰 장점인 것 네.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깻잎 장아찌를 장아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허순심 씨께서 선택한 여름 채소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를 이용한 요리는 많은데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네. 가지같이 싸고 네. 지천에 널리는 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6월달부터 계속 9월달까지 잘 엽니다. 네. 꽃핀 것마다 열매가 맺은 건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가지 나물은 옛날에 우리가 바둑에서 쩐다든지 네. 찜기에 쪄서 그냥 무쳐 먹었죠. 그럼 가지는 수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캉거리니까 애들도 잘 안 먹어요. 맞아요, 식감이. 네, 그러나 우리 70, 80 그 정도 그 연배들은 그래도 어쨌든 쪄갖고 무친 것이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로 갖고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가지를 수분을 좀 날렸습니다. 네. 프라이팬에다가 오. 썰어가지고 수분을 날려서 그냥 무쳐도 되는데 오늘은 좀 또 이렇게 좀 멋을 부려봤습니다. 볶으신 거기다가. 건가요? 예, 예? 볶음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수분을 구웠어요. 구워. 아,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기름 네. 없이 네. 구워서 수분을 쫙 뺐습니다. 빼고. 예. 그래 그래, 양념 싹 하신 네, 그래서 양념을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 양념이 잘 여러분들도 그 가성비도 싸고 또 우리 몸에 좋잖아요. 비타민 C도 들었다, 비타민 K도 들었다, 뭐 칼슘, 뭐 칼륨 뭐 다 들었다고 하면 철분 들었답니다. 예. 그러면 뼈도 좋고 네. 골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다고 음식이 영양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싼 네, 것이 네, 네. 더 영양가가 있고 또 우리 시골에는 무엇입니까? 가지것이 좋은 거 없어요. 가지 호박을 빼놓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네. 호박나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싸지 싸면서 호박은 또 매디매디 연건이 호박이에요. 예. 그래서 채를 착착착착 쳐갖고 물에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갖고 참기름, 마늘, 간장만 넣으면 오케이 딱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요. 선생님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그 양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념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뭐가 그렇죠. 양념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마늘 들어갔죠. 그렇죠. 네. 청양고추 네. 들어갔죠. 또 깨소금 들어갔죠. 네. 참기름 들어갔죠. 음.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딱 그 맛이에요. 무슨 어떤 간은 안 했죠. 이거 양념, 이거 액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 나물은 다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그렇게 해 드시잖아요. 딴 거 없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조물조물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물조물이 아니라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수분을 날려가지고 그것이 뭐냐 육고기처럼 납작하니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예. 저 다 먹었어요. 아니 이게요. 아니 아니 이것은 식품 맛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얇게 가지가 네네.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분 날리니까 저도 그래도 주부인데 가지나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쪄서 네. 우리 애기가 기겁을 해요. 안 먹어요. 너무 흐물거린다고. 네, 네. 흐물거린다고. 지금은 흐물거리지 않았어요. 네. 보통 가지 이렇게 묻혀놓으면 약간 씹힌 맛이 있어요. 흐물흐물하잖아요. 이거 근데 씹힌 맛이. 근데 꼬들꼬들해요. 저그 생각인데 꼬들꼬들해요. 네. 겉이 꼬들꼬들하니 씹는 식감인데 우리 애기는 묻혀놓으면 막 아, 제발 그냥 생으로 주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가지- 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진짜 해서요. 이게 제일 간편할까요? 네, 간편할 것 같아요. 와, 그거- 지정남 씨도 감독님도 두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요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그렇죠, 가지였습니다. 예. 자, 임재숙 씨께서 고른 채소는 오이군요. 네. 오이. 그 오이가 지금 한번 드셔보시면 네. 오이 같지 않습니다. 오이로 어떤 걸 네. 만드신 이제 오이가 열리다 보면 미웃게 이렇게 네. 굽어진 오이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으로 무치기는 조금 어중간할 때 얇게 썰어서 소금 설탕에 절입니다. 설탕에 절인다고 하면 다 놀래요. 달 것 같다. 네. 근데 오이를 절이면 설탕이 소금보다 훨씬 수분을 빨리 뺍니다. 그래서 저희 오이는 수분을 좀 빼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절이면 그 이유군요. 단맛은 없이 수분만 빠집니다. 꼬들꼬들해지나요? 네, 그래서 좀 얇게 썰어서 수분을 뺀 다음에 꼭 짜요. 꼭 짜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면보에 넣고 비틀려서 짜면 오이 모양이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손에다 곱게 짜고 정말 간단합니다. 마늘만 좀 넣고 이게 물을 짜다 보면 서로 엉겨서 네. 기름을 좀 줘야 이게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두고 팬에서 마늘만 익을 정도로 볶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이렇게 넓게 좀 펴서 색이 죽지 않게 네. 펴놨다가 깨만 넣고 먹으면 여름에 그 초록나물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손님 왔을 때 내놓아서 이쁜 나물이 이 초록나물로는 오이나물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모양을 저희- 봐도 너무 네. 예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시그니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이 나물인 나물. 거죠. 네네 오이 나물입니다. 나물. 예. 익힌 팬에서 익힌 나물이에요. 네. 사실 저는 오이 나물은 지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대부분 봤어요. 오이를 생으로 먹는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궁중 음식도 보면 오이를 다 익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혀서 익히면 훨씬 색이 더 이쁩니다. 네. 그래서 오이 그리고 나물 어떠셨어요? 예, 아니 그 오이는 보통 딱 이렇게 입에다 넣으면 삭삭삭삭 하잖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고기 먹는 듯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보통 우리가 오이하면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오이 냉국 같은 네. 거 이렇게 먹는데 그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약간 삶은 거죠. 예, 뭐. 약간 오독오독 네, 오독오독 맞아. 오독오독이 표 맞네. 오돌뼈 맞아요. 하얀 오돌뼈 씹는 맞아, 그 맞아. 오이 하면 죽지 식감에다가 않고 네. 이 끝에는 살짝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살짝 있어갖고 맥주 한 잔만 더 줘봐 이런 맛입니다. 네. 불러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아니 진짜 예. 맛있네. 이게. 하여튼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신기하다. 하여튼 뭔가가 하여튼 다 맛있어요. 음식. 예. 아니 뭐 저희가 당연히 맛있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직접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 진짜.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덜 먹거나 네. 아예 김치를 안 먹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김치를 사랑하는 세 분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아쉬운데요. 사실 이제 김치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잘 담그시기 때문에 근데 30대, 40대, 그러니까 20대 이런 분들이 김치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가 싫기도 하지만 어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많은 강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 30대, 40대, 뭐 50대까지 이런 분들이 김치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김치를 많이 저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젊은 주부들이 김치를 많이 배워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배워서 자제분들한테 김치를 많이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허순심 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김치가 빠지면 반찬이 없게 보입니다. 맞아요. 꼭 김치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하고 김치는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김치가 가장 중요한데 어린애들이 김치를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잘 먹은 애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우리 애들 셋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김치 담으면 저거 뭐냐 그 새들처럼 입 벌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네. 요즘은 막 호호하면서 또 주라고 입 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치는 정말로 과학이고 모든 영양가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치는 또 발효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절대 해가 없습니다. 절대 해가 없기 때문에 묵은 김치는 절대 드셔야 됩니다. 국물까지도 버리지 말고 꼭 드시고 애기들한테도 국물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발효식품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임재숙 님도 한 말씀. 네. 그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깍두기를 한번 가르쳤어요. 근데 급식실에 깍두기가 나오면 선생님 우리가 담은 깍두기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담았는데 깍두기 나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담았던 김치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잘 먹는데요. 예. 그래서 첫째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요즘 엄마가 김치를 안 담아주니까 아이들은 점점 김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김치 매운 거 쪽쪽 빨아가지고 애들 다 찢어서 먹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입맛은 3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좀 접하면 네. 아이들이 더 잘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김치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입맛 잃기 쉬운 여름에 함께할 수 있는 여름 김치 그리고 나만의 반찬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치 명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패널과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 맛있고 시원한 반찬과 여름 김치 함께 만나봤는데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